여러분 안녕하세요. 127강입니다. 자, 전편에 이어서요. 계속 그 식량 문제, 자원 얘기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최하위의 그 안보 지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기관들이 이제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OECD 중에서 최하일 정도로요. 식량과 자원 위기 그 위기 대응 준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정말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준비는 정말 최악이죠.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국내에서도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짚고 갈 거냐, 뭐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이대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약간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연재해 때문에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10년 만에 폭등해가지고 이제 국내의 사료 가격도 폭등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알다시피 곡물 자급률 21%, 식량 자급률 뭐 50%, 사료 작업률도 우리가 가축 사육에 이제 50%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곡물 작업이 21% 중에서 이제 쌀 작업률이 90%라지만 이제 쌀을 안 먹어서 지금 90%거든요. 그러면 쌀이 우리가 수입이 금지됐을 때 수입을 못했을 때에 그전같이 쌀이 주식이 됐을 때는 뭐냐 40%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콩이 6%, 지금 밀 같은 건 1%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최악이 왔을 때는 뭐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사료 작업률만 해도 뭐 50%라니까 뭐 그럼 굉장하구나.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냐 단백질 우리가 이제 증체 이제 근육이 형성되는 거죠. 이제 큰 체형을 갖추는데 우리가 키울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거든요. 뭐 사람이나 이제 같습니다. 단백질 사료는 지금 곡물을 대체하고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20%도 안 될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사료 작업률에 그중에 뭐냐 볏짚 같은 거 했을 때 50%죠. 그중 그로 심각하다. 특히나 돼지 닭은 제가 20%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도 안 될 겁니다. 그나마 이제 쌀이 있으니까 쌀의 그 뭐 쌀게 같은 이런 부산물 때문에 해가지고 뭐 제가 20%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닭 10마리도 외국산 다 걸량 먹이니까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식량 안보 지수는 세계 최하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발표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아마 성인이라면 누구나 짐작하실 겁니다. 아마 알고 있고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 하도 많은 얘기해서 그런가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는 외국 생산에 국내 소비하는 카르텔입니다. 이제 외국의 농부가 생산하고 외국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농기업들에 의해서 수입돼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이 지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은 뭐냐 작물은 질소가 있어야 자라거든요. 가축은 단백질이고요. 그랬을 때 퇴비가 원자재 우리가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가 아니고 퇴비에 생산되고 있는 그 원재료입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축산 분뇨에서 퇴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축산 분뇨가 어디서 나오냐? 가축이죠. 그럼 가축 사료가 1년에 1,100만 톤이 수입된다. GM 옥수수만도요. 그러니까 퇴비의 원자재가 뭐냐? 바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농업 생산에서 퇴비가 그 질소죠. 생산량이 화학 비료의 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소 생산이 중단된다 그러면 농업에 직격탄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화학 비료 요번에 그 요소수 이제 대형 자동차들 뭐 화물차들 멈췄지 않습니까? 그때 요소수 대란이 났을 때 농업 쪽에도 화학 비료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의 화학 비료의 그런 그 파동이 일었듯이 이것 또한 원자재가 외국가 아닙니까? 뭐 중국에서 헛기침 하니까 뭐 요소수 사태가 일어났듯이 이제 화학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카르텔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편에서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홍수 가뭄의 자연재해 증가하면서 1차 위기가 뭐냐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뭐 이걸로 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내 사료 가격이 벌써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어지는 게 뭐냐 국내 밥상 물가에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더라는 거 벌써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국제 분쟁이라든가 더 악화됐을 때 뭐냐 국내 생산의 축산이죠. 축산이 이제 붕괴될 것이고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곡물 필요량이 2천만 톤 중에 1,700만 톤
거의 75% 정도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퇴비 같은 게 안 될 거이고 축산물이 가격이 뭐랄까 생산이 급감할 거든가 아니면 이제 뭐 가격이 굉장히 오르겠죠. 뭐 생산된 것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이런 것들 동시에 일어나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식량이라든가 자원이 무기화돼서 그 수출을 안 한다. 수출 뭐 수입을 못 한다는 거죠. 이런 최악이 왔을 때는 뭐냐? 국내 농업 생산은 완전히 붕괴되는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너무 침묵하고 있지 않나. 정부나 뭐 사회적인 아니면 농업계나 뭐 특히나 이제 뭐 가정의 부모님들 뭐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뭔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재택하는. 그런데 이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이제 농부로서 이런 농업의 그 지식을 전달하면서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기 너무 힘들고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얘기라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서고 사회가 나서고 누구든 나서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입니다. 저의 그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요. 자원 순환적인 농사 했으면 좋겠다. 옛날의 농사 방법이죠. 이제 가축을 키우고 가축나 키우면 이제 분유가 나올 거예요. 그걸 퇴비 만들어서 뭐 쌀 농사를 한다, 콩을 재배한다든가 과수를 한다든가 채소를 키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순환형 농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의 작업형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 주권이라든가 식량 주권을 지키는 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도 보릿고개라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 방식을 어떻게든 최적화 지금 현대에 맞게끔 어쨌든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모두 노동이 맞는다. 저는 이걸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갖고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유비문 아닙니까? 오늘의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자,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그 생산된 농작물을 사람이 먹고 그런 부산물이 나올던 거 아니면 이제 못 먹는 거는 가축을 키우자는 거거든요. 돼지를 키우든 닭을 키우든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맞게끔요. 그 다음에 그 가축의 키움으로써 이제 분뇨가 나오면 그 퇴비를 맹달아서 퇴비를 이제 농지에 넣어서 순환적인 이런 자원 순환형의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 내는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이제 해결되는 방법이 않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가진 정보, 제가 하는 농사 방법을 공개하는 거니까요. 자, 농산물을 우리가 사람이 먹고요. 사람이 못 먹는 것들 부산물은 가축을 키우고요. 가축이 배설한 똥이라든가 분뇨는 우리가 퇴비를 만들고요. 액비라든가 그래서 농지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또 농지에서 이제 농산물 생산을 이런 순환적 농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가축의 축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거물연자 밭전자 아닙니까? 흙을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이 지금 최근에 보면 뭐 가축이 이제 곡물로 해서 키워지다 보니까 이제 가축에 대한 이게 축산물에 대한 굉장히 불신도 많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방식 지금의 그런 그 대량 생산의 뭐 외국 그 곡물 위주로 해서 키우는 축사는 어쨌든 뭐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의 방식의 이런 전통적인 축사는 지켜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정보를 조금 등한시해서 뭐랄까요 가축에 대한 그 곡물 사료죠. 그거에만 보시고 이제 이런 축산의 잘못된 시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바뀌었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농업과 이상적인 음식의 구조, 우리가 밥상의 구조는 뭐냐? 사료 100% 됐을 때 가축을 키우는 거죠. 그랬을 때 자립 축산이 되고 여기서 똥이 나오고 분유가 나왔을 때 퇴비가 돼서 자립 농업, 뭐 밭농사라든가 벼라든가 뭐 보리를 재배한다. 우리가 이제 과일을 재배하는 거기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립 농업, 자립 식량 주권이라든가 농업 주권을 지키는 되겠죠. 그래서 자립 농업 기반이 되고 자립 식량 기반이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않나.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적이거든요. 이런 농업에 대해서 뭐 특히나 이제 복합농이라든가 뭐 이런 순환적인 농업에 대해서 뭐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업화되는 한 가지로 해서 뭐 쌀 재배하고 뭐 아니면 이제 과수를 한다든가
그런 전문적인 전업화적인 그런 거를 이제 농업계나 지금까지 이제 근 40년 동안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복합농이라든가 이런 어 순환적인 농업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봅니다만은 저는 이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이제 시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 참고하시고요. 또 이런 위기를 있더라는 거는 누구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년의 그 검증된 선조들이 남긴 지혜는 뭐냐? 가축을 키워서 여기서 나온 탭이 질소죠. 그거를 뭐랄까요? 농산물 생산은 안정적인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릿고기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전통 농업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보릿고기가 없던 집은 뭐냐면 가축을 키웠거든요. 가축이 뭐냐? 그래서 굉장히 비쌌던 거거든요. 가축의 그 재산적 가치가 가축이 뭐냐면 이제 목돈도 되지만은 또 뭐 이런 가축이다 보니까 뭐 단백질도 되겠지만 제일 큰 건 뭐냐면 퇴비 생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농산물 생산이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러니까 가축이 있는 집과 없는 차이는 보릿고기가 있다 없다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거. 그게 뭐 우리가 선조들이 남긴 지혜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키우는 닭입니다. 그다음 제가 키우는 돼지고요. 지금도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닭하고. 저는 이제 이걸 생산해서 뭐 가축을 팔자는 목적이 아니고요.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료하다 먹이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주변의 자원으로 해서 밭에서 나온 걸로 해서 이제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제가 이제 뭐 1년에 몇 번 정도 돼지를 도축해서 자가 소비는 합니다. 뭐 외부에서 뭐 고기 같은 거 일치 안 사오고 제가 생산한 것만 먹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를 생산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돼지와 닭을 먹이는 사료입니다. 흙인데요. 여기서 공사하면서 나온 흙 작업을 한 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흙을 이제 이 흙도 사료가 되거든요. 포만감 사료에서 굉장히 이게 가치가 높습니다.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안 써보신 분은 뭐 흙도 뭐 사료냐 했지만은 제가 흙에 너무 많으니까 이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량 생산이 아니다 보니까 작업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몇 년은 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7개월 걸려서 이제 저장했는데요. 뭐 앞에 탱크에 저장하다 부족하니까 이래 통에다 또 싸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저장했다가 이제 사료시키고 이제 순환적인 농사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콩, 부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식품공장에 버리는 것들이니까 폐기하기 위해서 뭐 이분들이 처리 못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가져와서 뭐 한 트럭씩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세 트럭씩 나오는 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저장을 이거 저장한 거는 한 4년, 5년 전부터 이제 저장했는데요. 그러니까 5년 된 게 지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장 기술이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리뷰할 겁니다만은 이게 5년 동안에 저장했다 꺼낸 거. 그래서 살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금 밀감이 그 많이 생산돼서 폐기되고 있거든요. 막 버려집니다. 뭐 야산에도 버리고 막 그럴 정도니까요. 제가 이제 당근에다 올려놨더니 이제 50컨테나 이제 구해서 또 저장했거든요. 뭐 올해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이 저장했는데요. 이것들이 가축 사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가축을 키우면서 생산한 퇴비입니다. 저는 이제 퇴비가 우리가 반려 퇴비가 아닌 숙성 퇴비, 발열 퇴비거든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숙성 퇴비입니다. 제가 생산했고 이제 올 겨울에 아마 밭에를 뿌리지 않을까. 그래서 밭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순환적인 농업이 아마 그런 식량, 자원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하나의 농사 방법이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지향하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거죠. 밭가래. 여기가 이사 온 지가 이제 12년째 됐거든요. 여기 10년 동안 밭가래 한 번도 안 하고 그 이렇게 순환적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서 비료 퇴비가 일치 안 사오고요. 지금 뭐 식량 위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의 그 식량 작업 정책이나 농업 작업 정책은 여러분 알다시피 거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식량이 폭등했을 때마다 얘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식량 작업 정책은 거의 뭐 이루어진 거 없죠. 지금 뭐 곡물 작업률이 21%고 더 뭐 한 것은 뭐 쌀 작업률 쌀을 안 먹으니까 90% 정도로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나 농업 작업 정책은 뭐 거의 뭐 없죠. 지금 세계적으로 뭐냐 석탄을 줄이는 탈섬유, 탈석유죠.
그래서 이제 탄소를 줄이는 이런 농업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뭐냐? 탄소를 배출한 농업, 뭐 인공팜이라든가 시설 농업, 계절이 없는 이제 사과 먹을 철에 딸기 먹고요. 또 뭐 사과 먹을 철에 뭐 수박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농업이죠.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하니까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지금 사회적 이슈는 그쪽입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사회 그 식량 안보 주의가 체화인데도 위기 대비한 그 사회적인 그런 공감대 이슈는 뭐 간혹 이제 그런 미디어에 소개될 뿐이죠. 또 이제 식량이 폭등하니까 물가가 오른다 그거 걱정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이슈가 된다면 정부에서도 움직일 건데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대통령이나 그전 대통령이나 정권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하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 재테크와 노후 준비를 합니다만 식량 작업에 이런 생각은 하나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계에도 뭐 제가 40년째 농부가 돼가지고 이쪽에 종사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 교육도 하고 뭐 교육만 해도 한 20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현장을 보면 뭐 꼭 같습니다. 그 식량 뭐 문제는 이제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농업 작업에 대한 그 변화, 이런 기반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는 뭐 생각지도 않고요. 제가 지향하는 농사에 대해서 뭐랄까요? 외면 정도가 아니라 약간의 조창체 보죠. 특히나 뭐 우리가 이제 농업 당국에서는 이런 농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뭐랄까 배척할 정도니까요. 거의 교육에 이런 집어넣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화학농이나 유기농이나 뭐 이런 쪽이 정책이지 전문화 생산에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데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유비무원 뭐 미리 준비하면 편안하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살아가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고 뭔가 직장을 다니고 뭐 건강 운동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노후 준비하는 것들이 전부 다 미래 위험적인 것을 최소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원과 식량의 위기는 다 보이는데 누구나 인식하는데 이게 준비는 너무 미흡하다. 그나마 이제 농사를 짓고 아마 영상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하시면서요.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